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영상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어떤 질병에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저도 감정도 이입이 되고 그리고 또 제 몸도 그렇게 성치 않은 몸이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좀 다운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제가 말씀드릴 환자는 저희 오빠예요. 지난 편에 그 신부전 환자들이 드셔야 되는 영양소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오빠도 신장 투석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운이 좋게 사실은 이식을 받으려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사실 그 순번을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실은 고맙게도 저희 새언니의 그 신장과 오빠의 신장이 조직 적합성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 새언니가 한쪽의 신장을 오빠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새언니도 사실은 두 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그전에는 아팠을 때는 투석을 너무 자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도 어려웠고 또 체력도 그만큼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 7, 8년째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이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식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겠지만 우리가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게 외부 물질에 대해서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실제로 너무 우리 몸에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쌀조차도 이물질로 받아들여서 그걸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아토피 천식 환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하물며 남의 신장을 내 몸에다가 이식을 시켜놨어요. 당연히 거부 반응 많겠죠. 그거를 적이라고 분명히 공격성을 띨 거예요. 내 몸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보다 더 고용량의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고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소론도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먹었지만 지금은 몇 년째 스테로이드 소론도 한 알씩을 계속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되기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한테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식을 한 환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자신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지만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면역과의 싸움인데 항상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에서도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소론도로 먹는 그 스테로이드와 같은 그 우리 몸의 부신피질 호르몬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또 그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 힘을 이겨내려면 그런 위기나 위상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혈당을 올리는 일을 이 스테로이드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스테로이드를 매일매일 복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내 몸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약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고민이 뭐냐고 그랬더니 입안에 구내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개씩 생겼던 걸 그 약국에 가시면 뭐 알보칠이라고 하는 구내염 그 소독하는 그런 좀 강력한 굉장히 아픈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도 잘 들었는데 지금은 발라도
아프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구내염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식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꼭 먹어야 되는, 뭐 이식 환자가 아니더라도 면역 억제를 먹어야 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토피 환자들도 대학병원 가면 면역제 처방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영양소가 있었어요. 그거는 프로폴리스하고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균주로 구성된 면역 유산균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오빠한테도 좀 장기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내염이라는 게 사실 구내염이 면역에 대해서 저하로 생기는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세균 감염 때문에 병원 가시면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자가 면역증 때문에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론도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되게 상반되죠. 균 때문에 생긴 거는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요. 내 몸에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는 그 면역을 억제시키는 제제를 쓰기도 하는 게 이 구내염이에요. 그러면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생겼을까? 소론도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생긴 류마티즘 때문에 생기는 이 구내염은 아닐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너무나 이제 이길 힘이 없어서 입안에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생겨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약제보다는 그래도 너무 약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좋은 제제의 프로폴리스나 좋은 제제의 유산균을 제가 어떻게 복용하라고 했냐면요. 프로폴리스가 실제로 드랍 형태로 액상으로 나온 제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제제는 좀 더 고용량의 캡슐로 되어 있는 걸 쓰고 있는데 되게 맛이 이상해요. 맛이 이상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입안에서 까서 입안에서 직접 녹여서 먹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삼켜서 장까지 가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입을 위해서라면 유산균도 직접 까가지고 녹여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산균 중에서도 유인산이나 담즙에 다 죽어버리면 여기서 녹여서 먹어도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캡슐을 강화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캡슐 강화가 아니라 균주 자체가 이 산이나 이런 소화효소나 담즙산에 죽지 않는 이런 또 균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균주들을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다면 그나마 조금은 입안에서 생길 수 있는 세균 감염이나 이런 면역 환경을 좀 더 좋게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사실 좋은 먹거리로 뭐 나는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 자연적으로 살아도 건강할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이 농산물을 만들어내는데 농약이나 그리고 뭐 다른 비료들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말로 이제 그 유기농 산업이 이제 발달되고 있긴 하지만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이미 토양 자체가요. 이렇게 건강한 토양이 아닌 상태에서 자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키우는 이 방식들을 보면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보충제들이 꼭 필요한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유치를 빼내고 영구치가 생긴 게 한 10살 정도면은 뭐 대부분 다 이제 10살 이상이면 10세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구치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9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관리하고 여기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음식으로만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삶의 질과 연결돼서 사실은 이 영양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나 이런 약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환자분들이라면 그 약제를 보완할 수 있는 영양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나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꼭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면역 관리를 위해서 좋은 프로폴리스, 좋은 유산균 정도는 뭐 물론 더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같이 복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자꾸 희망의 메시지를 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